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기업 공개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배정 청약률이 200%를 넘기면서 물량이 완판된 것입니다. 외국인과 현지 자산 운용사는 입찰 규모가 배정 물량의 6배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청약률이 50%에 미달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 두산 밥캣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두산 밥캣 지분을 1% 사모은 뒤 주주 환원율을 대폭 끌어올리려는 주주 제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 실적과 성장 여력에 비해 기업 가치가 극도로 낮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이 운용사는 다른 행동주의 펀드와 연대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경제계에 투입될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될 수 있는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질에 대한 고온을 가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재활용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멘트 산업이 가장 적극적인 에너지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6일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한화로 약 9,600만 원에 근접해 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친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에 꽉 찬 5거래일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인이 안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와중에 당장 어제 신규 상장했던 뭐 YJ링크로 큰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앵커님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금 최장기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수는 2,600을 다시 깼죠.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첫 번째 명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수천 분, 수백 분에게 YJ링크라는 종목 11시 13분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즉 시장이 약하고 하락할 때 특히 점심시간 전후로 신규 상장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두 종목 상장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인 YJ링크 공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수백만 원의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신규 상장주 5종목이나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 이 하락장에 좋은 종목은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우량주들은 잘 홀딩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너무 지루하니까 신규 상장주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격증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의 핵심은 어제 시작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수가 지금 2,600을 돌파했다가 붕괴했다가 굉장히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약세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YJ링크 같은 종목들이 내일 월요일부터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공모주 일정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음 주엔 5종목이 신규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힘든 시장에 그래도
공략해서 짧은 시간 동안 큰 파동을 느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 두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들이에요. 먼저 어제 공략한 YJ링크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 이슈죠.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이 다음 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주의 시작을 YJ링크라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HBM 콜테스트 통과했다, 또 통과 못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지금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와 하나비전의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한번 볼까요? YJ링크는 금요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인더는 지금 가장 핫 이슈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다가 막판 흘러내려서 11선을 이탈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손절이냐 아니면 대응이냐 이 시점인데 요거에 대한 제 의견도 지금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YJ링크 한번 보면 어제 신규 상장한 YJ링크입니다. 스페이스 X가 점 찍은 기술력. SMT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의 핵심은 지금 기본적인 협력사나 고객사가 이 두 회사라는 거죠. 스페이스 X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첫날 굉장히 큰 파동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우선 금요일 날 등에서 수익 대응했지만 월요일도 다시 볼 거다. 그 이슈는 우선 신규 상장주의 시즌이 됐고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YJ링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인데 한화인더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번 주에 뜨거웠죠. 보시면 먼저 콜 테스트를 탈락했다는 기사가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와서 시간에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콜 테스트가 순항 중이다. 반박 기사를 목요일 날 또 저녁에 냈죠. 지금 제 생각인데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는 불합격했다. 요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느낌은 한화정밀기계, 즉 한화인더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HBM 본더를 협력하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SK하이닉스의 흐름, 반도체 흐름에 따라서 한화인더의 흐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YJ링크 신규 상장주의 시작을 YJ링크로 시작했다 하고 두 번째는 한화정밀기계, SK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주에 편입됐다 이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에 대한 내용 제가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무려 5개입니다. 그 말은즉슨 5번의 짜릿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도 한번 원한다 그렇게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가 되기 전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펜트론이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다까지 들었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무료 공개 방송하는데 이번 주에 전체 공개했던 종목은 펩트론이에요. 그래서 펩트론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무료 공개 방송에 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자, 보시면 매주 수요일 날 일주일에 딱 한 번 공개 방송 하니까 무료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링크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공개 방송의 첫 번째 종목, 이번 주 종목은 하루에 한 종목만 하는데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했어요. 전체 공개로 진행했고 16일 날 여러분과 대응을 했고요. 사실 15일 날 종가 베팅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하고 16일 날 고점 대비 무려 24%나 올랐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셨다 그럼 24% 고점까지 갔을 텐데 저는 또 수익 대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펩트론이 이번 주에는 가장 핫했지만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공략했던 타점하고 다음 주에 제 생각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흐름 좋고
그다음에 위고비의 이슈의 대장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장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하신 분들은 펩트론 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공약과 매수가 매도가, 공략 사유를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참여하셔도 제가 모든 분들께 똑같이 수천 분과 수백 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은 펩트론이라는 종목 공개를 했는데 타점도 지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식의 타점은 한번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도주 타점에서 안내를 해드렸다 말씀드릴 거고요. 10월 15일 날 펩트론의 일봉입니다. 보시면 이 자리거든요. 이 앞에 전고를 돌파하는 바로 직전의 자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고를 돌파할지 전고를 맞고 싼고를 맞고 떨어질지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물론 그건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제 생각인데 재료의 크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고비 국내에 상륙하기 전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공략하면 전고를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펩트론 종가 베팅으로 안내해드렸고요. 16일 날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많이 갔어요. 97,700원까지 갔으니까 24% 고가 대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24%를 다 수익 구간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물론 그 전에 수익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시장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체 공개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것. 어떤 구간에 사셨더라도 이 종목은 수익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펩트론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실 건데 이번 주는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와 제약바이오 대장이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음 주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대봉 LS, 블루엠텍 많은 비만 관련주 중에 대장은 맞다. 공략하실 거면 펩트론 하셔야 되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 기사들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기 시작했거든요. 실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 실제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조심스럽지만 하락 또는 횡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펩트론은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드려서 모든 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린 종목이지만 다음 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하루에 한 종목, 특히 공개 방송에서는 모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제가 YJ 링크도 어제 여러분께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그 짧은 10분 동안 16% 수백만 원의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정리해드리면 수요일은 공개 방송 할 거고 그리고 펩트론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16% 상승률 정말 짜릿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펩트론으로라도 정말 큰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나 그 기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잠시 후에 오늘의 공략주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는 방송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배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펩트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해주셨고 네네네. 방송에서는 또 비만 치료제로 블루엠텍으로 거의 그렇죠.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역시 강색 섹터를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이슈의 대장주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페이지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이 항상 대장이 되는 종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는 펩트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해주세요. 네네.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이 종목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종목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빠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지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정말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하방 경직이 돼버렸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시장에 유동성이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갖고 계시면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 제가 제약바이오 원픽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주에 블루엠텍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물론 좋지만 펩트론도 많이 올랐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다음 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 보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란 시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유한양행은 실적 베이스이고 FDA 임상에 대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매수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하고 고가 대비 11% 정도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20만 원까지 보고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노이즈가 없고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공략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상방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엠텍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39% 올랐지만 제가 펩트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번 주에 저희한테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종목이긴 하지만 펩트론, 블루엠텍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기사들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아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 기술력에 대한 부분, 상품성에 대한 부분들에 노이즈 기사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요일날 흐름 보시고 시초가 매도 대응 또는 현금 확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LG엔솔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21선을 깨버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계좌에 LG엔솔이라는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이 마이너스 3%, 4%된 거를 볼 수가 없다. 이러시면 분 손절하셔야죠. 그거는 본인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올해 끝날 때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엔솔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쭉 끌고 갈 거거든요. 주식을 할 때는 본인의 기준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흐름이 지금 다 흐름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61선 지지가 나오면 더 사보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LG엔솔은 매수, 홀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릴 거고요. 블루엠텍은 보수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두 번 말씀드렸고 두 번 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때 공략, 이때 공략인데 어제 지수가 빠질 때 유일하게 양봉을 보인 종목 몇 종목 없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빠졌거든요. 그중에 유한양행 양봉으로 마감됐다. 그리고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11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빠지면 21선에서 추가 매수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상방이고 유일하게 FDA에 대한 이슈,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저는 꾸준히 상승 보고 추가 매수나 홀딩,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사는 뭐 바뀐 게 특별히 없습니다. 악재 나온 기사도 없고요. 지난주 10일 날 기사인데 유한양행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과 FDA 임상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시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료에 대한 부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파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은 하한가라든지 급락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상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인데요. 블루엠텍은 조금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물론 목표가 3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9,450원까지를 찍어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장대 양봉이 중심값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주말 동안 또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노이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기술력이 있느냐 아니면 과연 이게 시판돼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느냐. 물론 첫날은 위고비 품절 대란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양을 많이 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비만 치료제라든지 관련 이슈의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대장주는 펩트론이지만
펩트론 저는 우선 매도 대응 또는 현금 확보 대응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도 그동안 올랐던 이유가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가 급등했던 게 비만약 위급이 품귀됐다. 품귀됐다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 가장 핫한 넷플릭스가 흑백 요리사잖아요. 거기서 수상하신 분들의 식당에 줄을 서서 난리가 났답니다. 하지만 어떤 식당은 100석, 200석, 300석이기 때문에 반밖에 안 찰 수도 있고요. 어떤 식당은 6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줄을 뭐 2시간씩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품귀라는 거는 그 제공됐던 약에 대한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노이즈가 좀 끼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그동안 오르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흐름은 좋으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엔솔 추세 깨졌어요. 22선 깼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22선 지지받으면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전고점까지 그냥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깨지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빠져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제 생각에 특별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61선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쌍고의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재료의 크기, 재료가 과연 큰지, 재료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재료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과 실적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인데요. LG엔솔 2028년까지 매출 2배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연매출 70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계열사 중에 가장 큰 계열사 LG전자인데 LG전자 1년 매출이 약 70조 정도 됩니다. 만약 LG엔솔이 LG전자를 넘어선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큰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번에서 말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잘 못 믿겠어. 나는 대표 이야기라든지 기사 언론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그 도로 위에 전기차가 지금 전기 캐짐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사고 있는지 전기차 캐짐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LG엔솔 이렇게 61선 까지 우선 지켜보자를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릴 테니까 LG엔솔 혹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당기고 마이너스 찍히는 거 싫어한다. 그럼 손절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손절하지 않을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두 종목은 강력 홀딩, 한 종목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은 이미 이 비만 치료제를 공략을 잘 해주셔서 과거에 큰 수익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주도 섹터를 먼저 알아보고 공략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궁금합니다. 다음 주도 섹터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앞서서 이 한화 인더가 좀 노이즈라든지 뭐 이슈가 많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선 한화 인더가 두 가지 팩트죠. 첫째는 SK 하이닉스와 HBM 본도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코일테스트 통과했냐 안 했냐 이슈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선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하락폭이 나왔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선이 깨진 상태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왜 이번 주에 한화인더를 가장 큰 주도주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VI를 많이 갔는지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인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HBM, SK 하이닉스 공급을 한다는 게 실제로 기사로 이제 정식 명시화됐던 게 이번 주거든요. 그동안은 다 알고는 있었지만 언론상 이게 콜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진짜 하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본도에 대한 콜테스트를 진행 중이다가 이게 첫 번째 명제가 된 건데 그렇게 되면 한화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는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섹터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관련주 이슈로 밀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봉의 자리인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특히 목요일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일봉의 종목을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였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지만 장후반에 코일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일봉의 자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특성상 보면 이번 주, 지난주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전히 한번 다음 주 흐름 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오른다는 접근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HBM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 우상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어제 그렇게 하락을 할 때도 연기금 매수세는 들어와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도주의 자격에서는 저는 1분봉의 거래대금을 많이 보는데 이게 작게 터질 때는 뭐 30억이지만 많게 터지면 180억씩 1분에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의 하락 이후에 월요일 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자리로는 상방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공략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오르지 않고 지금 노이즈가 좀 생긴 상태다. 이 정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보면 우선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지만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의 공급이 임박됐다는 기사가 반박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기사, 저 기사 나오면 그 기사에 따라 흐름은 나오겠지만 이제는 다음 주는 이런 기사들은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 종목이 과연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해서 앞으로 매출로 그리고 수익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기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고 합병 실제로 진행됐죠. 되면서 신설 지주 캐시카우 역할을 맡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핵심은 한화인더의 자회사인 한화 비전하고요.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이슈인데요. 한화비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한화정밀기계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한화정밀기계가 만드는 HBM 본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화라는 회사가 HBM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비전의 현금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한화정밀기계를 지원해서 하이브리드 본도에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기로 봤을 때 그리고 스윙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의 하락은 콜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겨버린 상태다. 그걸 인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차트 보면 어제 마감 차트입니다. 이게 아쉬운 게 11선을 이제 살짝 깨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11선 위로 바로 올라온다면 이 정보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에서 흐름이 좀 약해진다면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총이 2조 정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2조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흐름과 매출에 따라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는 여전히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분봉에 100억 정도씩 이렇게 찍히고 있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중에 한 종목인 한화인더 여전히 주도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매일 한화인더는 거래대금 탑10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흐름도 확인하시면 좋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죠.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한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화정밀기계나 한화비전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화인더에 대한 흐름도 앞으로 우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왜 비교했냐면 HBM 본도 SK하이닉스의 계약에 대한 부분, 콜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와 한화인더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르면 한 종목이 빠지고 이런 게 목요일 날 흐름이었는데요. 금요일 날은 둘 다 빠졌거든요. 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두 종목을 이제 경쟁이나 콜테스트 부분으로 시장이 인지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섹터로 인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섹터의 흐름 쪽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하나인더, SK하이닉스 흐름을 뭉쳐서 보시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주도주 하나인더를 다음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인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 꾸준한 우상향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부 대응법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TSMC가 네.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대만. 네, 그렇죠.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아쉽은 건 네. 대만 TSMC는 연일 상승과 시총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장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약한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기 핵심은 시장이 약할 때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약할 때 제가 어제 YJ 링크 공략해서 짧은 시간 동안 16% 넘게 상승하는 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특히 다음 주는 신규 상장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우선 시장은 인지하고요. 그리고 제 본인 포트에 제가 말씀드린 SK하이닉스, LG엔솔, 하나오션, 삼성전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지금 구간에서 잘 버티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그 타이밍도 제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는 곳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국내 시장 2600 지수에 함께 하시겠다 이러신 분은 다음 주도 또 내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훈풍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지금 트럼프, 해리스 11월 달에 이제 대선 결과 나오겠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인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연일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하고 있죠. 2600 다시 붕괴되었다. 이게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먼저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만의 TSMC는 1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러면 SK하이닉스. 하지만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물어보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가장 낮은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때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어제 신규 상장했던 YJ 링크 공략법을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요거를 좀 메모하시고요. 잘 들으시면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5개나 있거든요. 금요일 날 2개 신규 상장했는데 왜 제가 YJ 링크를 공략해서 짧은 기간 동안 16% 넘는 수익이 났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메모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략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SK하이닉스 퀄리테스 순항이라는 이슈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먼저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훈풍인데 2600선 붕괴되는데 이거는 약세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단기 공략이나 중기나 할 수 있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한양행 말씀드렸고 어제는 YJ 링크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는 거는 여전히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TSMC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대표적인 수혜주는 딱 2개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SK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빠졌고 급락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전고 돌파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최장기간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밥만 먹으면 매도, 밥만 먹으면 매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SK하이닉스에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와 함께 하신 분께 안내해드리겠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지금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신용 미수 쓸 타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물량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실 분들, SK하이닉스 상방으로 보고 계신 분들 저와 함께 다음 주도
흐름 이어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할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음 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무려 5개라고 합니다. 5번의 짜릿한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쭉 한 주 시황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럼 조금 더 좁혀서 이 섹터라든지 종목까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시작한 신규 상장주 YJ링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 신규 상장주 흐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흐름이 나올 때는 딱 이럴 때만 나와요. 시장이 하락할 때, 할 종목이 없을 때. 돈이 몰릴 종목이 없을 때 신규 상장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YJ링크 제가 금요일 날 공략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고가 대비 16%가 그냥 나왔죠. YJ링크 다음 주도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상장주가 이번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루미르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한캠 있고 수요일까지 시메스까지 우선 당장 세 종목에 네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약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기 공략을 할 종목을 다른 종목에 찾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좋은 자리의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YJ링크를 통해서 신규 상장 공략법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SMT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기사를 좀 확인해 보시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고객사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기사 가장 많이 나온 게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확인하셨다면 금요일 날 상장한 두 종목 중에는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고요. 무조건 재료만 본 건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좋은데 기업계는 방금 확인해 지켜드렸고요. 공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요일 날 두 종목 모두 공모가 12,000원이었는데요. 한 종목은 공모가를 훨씬 올라간 60% 이상 올라간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종목은 거의 공모가 부분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모가 부분을 시작했다는 종목은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좋은 안정적인 공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공모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네 종목 상장할 때도 이 네 가지에 대한 흐름은 제가 함께 하신 분들께 장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공모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유통 물량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다를 때는 몰라도 다음 주에 신규 상장주 한번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유통 비율인데 유통 비율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상승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특히 지수 하락장에는 신규 상장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공략하면 다 윗골이거든요. 모든 종목이 하락을 위해서 나온 것처럼 지금 힘든 시장이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 테마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에 돈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제가 공략했던 타이밍인데 상장하고 돌파하고 하락하고 이 돌파 나오는 19,110원이 저한테 맥점이었습니다. 공략하고 딱 20분 동안 22,200원까지 16% 올랐거든요. 이 구간 동안 짧게는 뭐 3%, 많게는 10% 수익 나신 분 계시는데 금액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즉 큰 금액으로 짧은 시간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신규 상장주의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흐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장 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10분 만에 16% 수익을 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5개 있습니다. 5번의 짜릿한 수익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다리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펩트론, YJ링크, 블루엠텍 진짜 상승세가 너무 좋아서
있어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은 반등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이라는 게 항상 순환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렸다, 제약바에 돈이 몰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섹터인 2차 전지나 반도체는 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반도체가 목요일 날 한번 올랐다고 금요일 날 빠졌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상방으로 열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고 파는 것보다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반도체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월요일 날 아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은 사실은 신규 상장주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한테 그 당일날 손절을 잡고 전체 공개를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TV 보신 분들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사고 파는 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면 좀 갖고 가보는 종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유한양행 블루엠텍, LG엔소 이런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서 약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근간은 파동이나 재료에 대한 근간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를 현재도 혹시 내 포트에 없다 또는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월요일 날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눈높이를 올린다는 거는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상방으로 20만 원, 22만 원, 25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전후로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장점은 하락할 때도 좀 하락폭이 나오지만 상승할 때 10%, 뭐 12%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하는 거고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의 기술력 HBM에서 기술 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제가 여러분께 그냥 사놓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은 신규 상장주는 월요일 날 대응을 할 것이고요. 사고 홀딩할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드릴 텐데 우선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이 더블 바닥이거든요. 이 더블 바닥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지금 60일선은 돌파, 60일선이 추세선인데 돌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빠진 구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장 낮은 구간일 수도 있다. 물론 흐름은 월요일날 시작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상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좋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관점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SK하이닉스 HBM 이슈로 보는 거고요. 매수가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종가인 18만 7,300원. 어제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시초가 공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22만 원이 이 자리거든요. 22만 원 보시는 거고 여기 돌파하면 24만 원이고요. 24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면 신고가 때 펩트론처럼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22만 원까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주식을 하는데 무조건 상승만 바라볼 수 있느냐? 난 손절을 못 하는데 또는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손절가는 완전 추세가 깨져버린 15만 원인데요. 이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악재가 나왔을 때 악재가 혹시라도 나올 게 있는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랑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고 15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지만 악재가 없다면 충분히 22만 원까지는 SK하이닉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히든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주식을 재테크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 직장을 본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안정적인 추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량하고요. 가장 안전한 종목인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 히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익률 전부 다 누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멘트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9월달, 10월달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저도 전문가 생활 오래 하고 있고 서울경제만 지금 3년 차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역대급으로 쉽지 않은 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할 때 손절할 종목이 있고 손절 안 할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런 성향이 맞으신 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 주는 신규 상장주도 여러분 단기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종목만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드릴 거니까 하루에 한 종목 직장 다니면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한번 대응하고 싶겠다. 그리고 가장 우량한 종목으로 추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도 저랑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요새처럼 쉽지 않은 장을 경험해 본 적이 2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순응하면서 시장에 가장 좋은 종목을 잘 홀딩하면서 연말까지 흐름을 좀 이어가자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기는 김치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신규 상장 종목 정말 잘 다뤄주시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5개 신규 상장 종목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기 전,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리뷰로 유한양행과 블루엠텍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도주 찾는 방법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통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SK하이닉스 알려주셨습니다.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역대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